이병태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이 일을 맡고 나니까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제잘했던 정부가 DJ 정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과 지표 관리하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게 뭐냐면 규제 총 건수를 리스트업하고 무조건 반으로 줄여.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에 떠나서 경영학에서 어떤 전략을 수행할 때는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분명해야 성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처가 하겠다는 거를 바텀업으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지금 많은 이제 원칙들을 얘기하셨잖아요.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전체 건수가 얼마나 있는데 그걸 몇 개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안 맞는 한국적 규제 리스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걸 고칠 건가라고 하는. 그래서 아니면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서 이렇게 성장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 보면 우리나라 경제자유도 순위가 대만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끝났을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자유도가 아시아에서 탑으로 올리겠다든지 이렇게 분명한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또 하나는 많은 것들이 기업의 이해에 관련된 규제인데 사실 국민들은 규제개혁위원회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브랜드 규제개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지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주민센터로 왜 가나 보면 전자정보가 다 돼 있는데 인감증명 때문에 갑니다. 근데 그 인감증명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이거 없애는 순간 주민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즐기고 있는 차량 공유 제도를 허용한다든지 청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대형 유통점 강제 휴무제를 철폐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일요일 날 새벽 2시 학교 앞에 30km로 가라고 그래놓고 초과하면 벌금 많이 때리는 중과 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잖아요. 다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 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전 국민을 학교 앞이라고 30km로 가라고 그러고 자칫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벌금 많이 정부가 뜯어내려고 하는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300m, 500m마다 있는 그 과속 단속 CCTV 이런 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 개혁을 좀 해서 규제 개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하고 국민적 지지를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건의하지 말고요. 직접 하세요. 집행 권한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규제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개별적인 규제 개혁의 안건들은 여기서 만들어서 제안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각 부처에 제안하시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되고 또 예를 들면 규제 개혁의 목표도 각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이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이런 민간기구에서 좀 만들어서 강제해야죠, 강제. 저절로 하라면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나쁜 짓 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을걸요? 나름 지금 상태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이병태 위원장님 특히. 네. 네, 시작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이번엔 성장분과에 계신 이종원 위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장분과의 이종원입니다. 요 규제 행정 관련돼서 저는 이제 아주 작은 이슈긴 하지만
적극 행정에 대한 이슈를 갖고 한번 논의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이 적극 행정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적극 행정이 왜 중요한지 하고 이제 뵀으니까 좀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제가 한 국립대 IT 자회사의 임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우리가 이 의료 AI에는 세계 1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MIT, 존스 홉킨스 이런 데서 한국의 의료 데이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 솔루션을 다 주겠다. 그러면 거기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전문가 잘 아시지만 신약 개발하는데 8년에서 9년 1조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거를 대폭적으로 의료 AI를 줄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가 선도했을 수 있었는데 거기 이제 병원장님이 공무원이셨어요. 의사셨어요. 그럼 이제 옆에 변호사분이 이거 그때는 이제 개보입법이 하기 전입니다. 이거를 하면 소송이 말릴 수 있다 하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안도 이제 포기를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 공무원들이 지키는 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까 네거티브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적극 행정, 특정 첨단 분야는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사실 이게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 바꾼다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간단히 생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손을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AI 지금 대통령님이 열심히 추진하시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전의 많은 규정들이 무슨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공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극 행정을 그 규정 자체가 적극 행정을 안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잘 살피셔가지고 적극 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다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적극 행정의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는 분은 한 1년에 몇백 명씩 갑자기 특별히 승진도 시켜주고 이런 제도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직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인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고 그것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주맹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 행정을 하신 분인데 최근에 사임을 하셨던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이 되는 특히 첨단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 평가에 적극 행정을 기본 점수로 넣자. 그래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해야 될 거로 생각하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인데 지금 특히 첨단 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 교육하고 이것을 마인드를 확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교육연수원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혁신, 기업가 정신,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 이런 거 중국이 이제 한 20여 년간 그 번영을 했던 기반에는 그 중무원들 교육을 세계의 석학을 데리고 세상에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걸 가르치고 토론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도 교육 자체를 완전히 혁신을 발견하고 채용하는 그런 교육 과제로 좀 바꿔야 되니까 이게 잠깐 생각한 게 한 3가지 정도만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네요. 실제 공무원들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스스로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정말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사실은 매우 이제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되는 일은 하지 말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잖아요. 수사, 감사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문제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어쨌든 그 문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여기 인사혁신처도 와 있나요? 인사혁신처 임명장 주고 가버리신 모양인데 잘 나중에 전담. 국무조정실 잘 챙겨주세요. 네. 네, 이번에는 민생분과에 계시는 박선규 위원님 맞으신가요?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